Turn of the Screw부터 갈게요. 제목이 여러분 chapter 1이 아니죠. 프롤로그를 읽었으니까 Turn of the Screw가 무슨 의미인지 아셨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Turn of the Screw가 프롤로그에 나와요. 그 평을 표현 자체가 그죠? 어디서 나오나요? 제일 첫 페이지예요. 그죠? 오랫동안 Turn of the Screw가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제목부터 딱 해결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앞부분도 좀 보겠지만 나중에 여기 볼게요. Another turn of the screw 라고 나왔어요. 여기 무슨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이해하셨죠? 웬 옛날 집에 좀 놀고 먹는 사람들이 당장 내일 일을 안 나가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겨울에 저녁에 모여서 귀신 얘기를 서로 내가 제일 무서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요새도 우리는 이제 여름에 주로 하죠. 여름에 그 예능 프로 같은 데도 보면 맨날 귀신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남양 특집 이런 거.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도 그냥 좀 이렇게 소일거리로 좀 즐겁게 재밌게 시간 때우기로 귀신 얘기들 하고 가는데 하고 서로 하고 뭐 듣고 하고 이러는 와중인데 이야기가 시작할 때 이제 프롤로그 시작할 때쯤 얘기가 하나 끝난 걸로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제 애가 귀신을 봤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린애가 등장하는 귀신 얘기였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낯서는 표정이세요? 뭐 파악이 안 되셨어요? 같이 볼까요, 나중에? 네. 일단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볼게요. 그래서 어린애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귀신 얘기는 되게 어른들이 보거든요. 이렇게 한이 있거나 뭐 잘못한 게 과거에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혹하고 보는 게 귀신이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영화 이런 거 안 보세요? 저도 잘 안 봐요. 솔직히 무서워서. 근데 대부분 약간 어른들이 보잖아요. 옛날에 제일 지은죄가 있던. 제가 제일 최근이랍시고 귀신 영화를 알고 있는 게 정말 옛날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단가? 정말 옛날 영화죠. 네. 그 이후로 안 봐요. 무서워서.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그 뭐냐면 지난 여름에 뭔가 잘못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업보처럼 그 잘못을 벌하려고 귀신처럼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되게 어른들이 나와요. 자기 뭐가 잘못한 게 있어야 찔리면서 무섭잖아요. 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드물게 어린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희한한 얘기네. 보통 귀신 얘기랑 좀 다르네. 트위스트 인 더 스토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 한번 꽈네. 이렇게 얘기했던데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난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 너레이터는 여기서 너레이터는 I인데 여러분 특징을 파악하셨겠지만 더글라스가 뭔가 할 얘기가 생각났다는 걸 I는 파악해요. 되게 예리한 관찰자고요. 상황 파악을 쫙 잘하는 사람이에요. 더글라스를 파악했어요. 뭔가 얘기가 할 것이 있다는 걸 알았고 얘기 자체는 이틀 뒤에 했지만 그 무슨 생각이 났는지는 그날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더글라스가 하는 얘기죠. I quite agree in regard to Griffin's ghost or whatever it was. Griffin's ghost 뭔지 우리는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했던 얘기 같아요. 그리핀의 귀신에서 or whatever it was. 그러니까 귀신이었는지 어땠는지 사실 명확한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의외로 여러분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Whatever it was. That it's appearing first to the little boy at so tender an age as a particular touch. 보통 귀신 얘기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보통 귀신 얘기 내가 많이 하는데 좀 색다르다는 거예요. 애가 정말 그런 어린 나이에 애한테 귀신이 나타나다니 좀 색다르다. But it's not the first occurrence of charming kind. 여기서 더글라스 쓴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charming이 여기서 반어적으로 쓰인 거 아시겠죠? 귀신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고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반어적으로 썼어요. 그런 식의 매력적인 등장이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다. 그게 첫 번째 일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That I know, 내가 아는 것 중에서 to have involved the child. 애랑 상관이 있는 채로 귀신 나타나는 이야기가 내가 처음 들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얘기 하나 더 알고 있다. If the child gives the effect another turn of the screw. 애가 등장하는 것이 그 이야기의 효과에 나사의 회전을 더한다면, 한 번 더 꼬은다면
이야기가 더 색다르게 되는데 뭔가 더 특수한 효과를 더하게 되는데 더 무섭게 하는데 혹은 더 이상하게 만드는데 효과를 더한다면 What do you say to the two children? 애가 둘 나온다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Turn of the Screw가 무서운 이야기의 효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와 관련 있는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귀신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전달하는 효과, 이야기가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가에 관련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뒤에 가면 더글라스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제목이 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더글라스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아이가 사태 파악이 빠른 이 나레이터가 난 알아!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또 나오지만 초반에도 나오고 중반에도 나오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 독자한테 전달하는 건 아이잖아요. 이 제목은 아이가 붙인 거라고요. 너레이터가 이제 더글라스도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만나는 그 가정교사도 아니고 뭐 몇 번을 건넌 거예요 이야기가 도대체. 그죠? 최종 전달자인 아이가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에서 관심 있는 건 적어도 시작 무렵에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어떤 귀신인가가 아니라 귀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니라 이야기가 독자들한테 주는 효과를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서 또 보겠지만 이 독자래 처음 듣는 청중도 귀신 이야기 처음 듣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사태 파악 대단히 빠른 거 보셨어요? 귀신 얘기들 많이 알고 많이 들어봤고 자기들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어떤 얘기가 특별히 재밌고 그 흔해 빠진 이야기고 그건 좀 색다르고 이런 게 제대로 그 수준 높은 청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비평이 가능한 그런 독자를 상정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귀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귀신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나름 감당할 만해요. 요새 그 공포 영화처럼 무섭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귀신이 나와요, 어쨌든. 근데 그런 걸 볼 때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생전 처음 귀신 얘기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그걸 품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청중으로 상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이와 함께 귀신 얘기 좀 들어봤고 평범한 귀신 얘기는 움찔도 안 하고 좀 색다른 얘기가 듣고 싶은 코너서라고 그러죠. 약간 그 미식가처럼 좀 먹어본 사람이 더 맛있는 거 찾는 것처럼 뭐가 어떻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음식에 관해서 무서운 얘기에 관해서 그런 미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 경험도 많이 해봤고 평론이 가능한 사람들로 상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Turn of the Screw라는 제목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얘기해줘요.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효과 쪽에 집중을 해라. 어떤 귀신인가가 아니라 도대체 무슨 한을 품은 귀신이 나타나느냐 이거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달되는가 어떤 식으로 공포를 조성하는가 무엇이 독자로 하여금 무섭게 만드는가 이런 거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기법 테크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상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도대체 애가 둘 나오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We say of course somebody exclaimed that they give two turns. 두 번 돈다는 얘기죠. 두 번 꼬이네 효과가 더 가중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lso that we want to hear about them. 그러니까 얘기해라. 이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저도 답은 없는데 I can see라고 이제 쭉 과거로 나오다 I can see라고 현재형 바로 나왔어요. 두 가지 시제가 겹쳐요. 그래서 옛날에 더글라스가 얘기하던 그 시대와 그 시점과 내가 현재 지금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이 시점 두 개가 겹쳐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더글라스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자체가 이미 옛날 얘기가 됐어요. 근데 더글라스도 자기가 겪은 얘기가 아니죠. 그죠? 거버넌스가 그것도 몇십 년 전에 겪은 이야기를 그 여자가 죽은 지 20년이나 지난 다음에 나한테 해주는 거. 더글라스한테 해줬고 더글라스가 그걸 또
몇십 년 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얘기해줬고 그걸 또 나도 한참 있다가 한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바로는 아니고 조금 뒤에 다시 얘기해주는 거예요. 시간대가 몇 겹이 겹쳐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보라는 건 그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내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걔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가는 이야기들이 특히 영국 고전문학에선 이상한 이야기, 귀신 얘기 혹은 괴물 얘기 나올 때 많이 나와요. 프랑켄슈타인이 약간 이렇게 시작하고요. 워더링 하이트라고 폭풍의 언덕, 거기서 약간 어린이 귀신이 잠깐 나오는데 사랑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돼요. 괴담, 도시 괴담 같은 것들도 뭐 내 친구가 그랬는데 내 친구의 친구가 그러는데 뭐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 많지 않나요? 독특하게 들은 이렇게 여러 겹을 둬서 바로 우리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겹을 둬서 전에 들은 이야기로 전달하는 경우에 가지는 효과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 모양이에요. 많이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거 말고 기억해야 될 건 고딕 소설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국에 고딕 소설이라는 장르가 있었다고 했죠. 괴담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전통, 내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걔가 겪었다는데 그걸 내가 또 들은 건데 뭐 이렇게 해갖고 전달되는 여러 겹을 통해서 이야기가 우리가 바로 경험할 수 없이 여러 겹의 프레임을 액자를 걸쳐서 전달되게 하는 게 그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더글라스가 이제 이 분위기 조성을 하죠.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엄청 너무 아무도 들은 적이 없고 유난히 무섭고 이상한 얘기다 라고 강조해요. 근데 재밌는 건 더글라스도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순진하게 진짜 너무 무서워서 나 너무 얘기하기도 무서운데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정말 무서운 얘기다. 아무도 들은 일이 없어. 나만 하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것이 청중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있어요. It's quite too horrible. This naturally was declared by several voices to give the thing the utmost price, and my friend with quiet art prepared his triumph by turning his eyes over the rest of us and going on. 이 our friend가 어디 있나요? Our friend가 더글라스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거 정말 너무 무서운 얘기라서 너무 그 끔찍한 얘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highest price. 내가 돈 많이 줄게. 이게 농담이죠. 그러니까 정말 더 듣고 싶다고 표현한 거예요. 최고로 쳐줄게. 꼭 얘기해줘. 이렇게 한 거고, 조용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재밌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티나지 않게 그러나 호기심을 쫙 끌어올린 거죠. Prepared to triumph. 그의 승리를 준비했다. 자기한테 이미 시선이 쫙 모이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쫙 집중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By turning his eyes over the rest of us and going on, it's beyond everything. Nothing at all that I know touches it. 더 강조해요. 이야기를 탁 시작하지 않고 뜸들여서 청중들로 하여금 확 관심을 끌게. For sheer terror, I remember asking. 그죠? 너레이터가 remember asking, 그러니까 또 이게 옛날 일이라는 걸, 과거 일이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고요. He seemed to say it was not so simple as that. To be really at a loss how to qualify it, he passed his hand over his eyes, made a little wincing grimace for dreadfulness. 이 끔찍함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딱 이야기에 가져다는 효과를 딱 무서워, 소름 끼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뜸을 들였고 그랬더니 원하는 효과 나오는 거 보세요. 여성들이 어머 재밌겠다 그런 거예요. Wow, delicious.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 뭔가 교훈을 주려고 니네 이렇게 잘못 행동하면 그 옛날 공포 영화들이 그런 게 많아요. 되게 이렇게 말 안 듣는 애가 제일 귀신한테 제일 먼저 살해당하고 뭐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가지 말라는데 가면 빨리 죽고 뭐 이런 거. 그 약간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에 보면 단순한 공포 이야기에 보면.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청중들은
니네에게 잘못 행동하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도깨비가 와서 너희를 잡아갈 거야. 이런 단순한 청중들이 아니에요. 재밌는 이야기를 즐기려고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섭다니까, 끔찍하다니까 아주 그냥 신이 났어요. 여러분이 어떤 독자로 상정되는지, 어떤 위치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이제 ugliness랑 뭐 horror and pain 강조해요. 막 하여간 되게 그 효과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이런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를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강 니네들이 여지껏 들어온 귀신 얘기랑은 다를 거야 이거예요. 네.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보면 근데 이 더글라스 사람도 재밌는 게 말을 시작해놓고 운을 띄워놓고 계속 뜸을 좀 들여요. 주저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죠? 아까 이 사람이 되게 아이가 우리 지금 프롤로그에서 화자가 되게 예리한 사람이라고 봤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봐요. It was to me in particular they appeared to propound this, appeared almost to appeal for aid not to hesitate. 네. 더글라스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는 거를 통해서 청중들한테 막 더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어떨까 얘기를 해줄까 말까 뭐 그러는 것 자체가 appear almost to appeal for it not to hesitate. 주저하지 말라고 호소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쫄르기를 바라는 것처럼. 네. 이제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떤 이 청중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순진한 중딩 고딩들은 아닌 거예요. 수련회 가서 무서운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청중들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내가 바로 얘기는 못 해주고 써 있는 건데 그 매뉴스크립트를 보내야 된다. 뭐 그래서 그랬더니 누가 썼냐? 그랬더니 이제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글씨체로 여성이 썼다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옛날 잉크로 써 있다. 그래서 여자가 썼다. 돌아가신 20년이 됐고, 그리고 죽기 전에 나한테 그 종이들을 보냈다. 글을 보냈다. 그랬더니 they were all listening now. 그죠? 이제 아까 막 약간 얘기할까 말까 뭐 하고 이러면서 막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다 지금 끌어모았어요. They were all listening now. 그래서 다 듣고 있고요. And of course there was somebody to be or at any rate to draw the inference. 여기 여러분 해석되셨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해석되셨어요? But if he put the inference by without a smile, it was also without irritation. She was a most charming person, but she was 10 years older than I. She was my sister's governess. 이 얘기 왜 해요? inference가 뭔지 느낌이 오셨어요? 여자가 썼다니까 그 여자분이 죽기 전에 이 사람한테 글을 보냈다니까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연결을 지었어요. infer 했어요. 그랬는데 더글라스도 알아듣고 웃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그에 응대했어요. 그 inference에. 무슨 inference가 뭐예요 여기서? 뭐라고 암시한 거예요? 이 아래를 그러면서 이제 she was the most charming person. 다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그렇지만 나보다 10년 연상이었다. 이 얘기 왜 해요? 응? 좋아했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적으로 관련이 있었게 뭐 같이 잤다 이런 게 아니지만 서로 매력을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꼈거나 뭔가 관계를 맺었거나
그러니까 연애를 했거나 아니면 누가 누굴 좋아했거나 뭐 약간 그러지 않았나 하고 infer한 거예요. 네. 암시를 던진 거예요. 여자가 죽기 전에 글을 보냈다니까 뭐 정부였냐, 네 애인이었냐, 뭐 약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빅토리아 시대의 말미에요. 그래서 성적인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인 에어 설명할 때 그랬죠, 여러분. 제인 에어 같이 10대 소녀한테 정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막 있을 수 없는 막 그런 무식한 네, 일이었는데 거기 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든 약간 이성관에 관련된 거나 약간 성적인 거에 관련된 아주 희미한 힌트도 함부로 발설할 수가 없어요. 점잖은 사회라서. 그냥 사회의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그걸 깨는 이야기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가면 막 나오는데 예, 그런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그냥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애인이었냐 좋아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지만 그랬더니 이제 그게 말이 되는 게 뒤에 갔더니 맞아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건 맞아. 하지만 나보다 10살 연상이었다. 다른 말로 자기가 끌렸을 수는 있으나 뭐 애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든 너무 연상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애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She was my sister's governess. 가정교사였다네요. 문학사, 영국 문학, 빅토리아 문학에서 가지는 가정교사가 가지는 독특한 위치와 의미를 제인 에어를 통해서 우리 좀 봤어요. 그죠? 가정교사였대요. He quietly said, "She was the most agreeable woman I've ever known in her position. She would have been worthy of any whatever."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그죠? 그 가장 아름다운 뭐라 그러죠? agreeable, 선량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마음에 드는 여성이었고, 그녀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되게 governess들이 agreeable 하지 않았나 보죠? 보통 그 평범한 가정교사에 대한 인상은 agreeable 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녀의 그 위치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여성이었고 she would have been worthy of any whatever. 무엇을 했어도 괜찮았을 거다. 가정교사 따위에 어울리지 않는 그 아까운 여성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했고 둘이 얘기를 많이 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얘기했고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Oh yes, don't grin. I liked her extremely and am glad to this day to think she liked me too. 누군가가 해벌쭉 웃은 거예요. 그죠? 스마일이 아니라 그린이에요. 그린이 어떤 웃음인지 아시죠? 네.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이제 막 그 집에 대학에 갔다가 집에 왔더니 이제 여동생이 가정교사를 두고 있었는데 그 가정교사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잘 통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듣다가 웃은 거예요. 이렇게 웃었더니 그때 웃지 말라고. I liked her extremely. 나 걔 되게 좋아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녀가도 나를 좋아했다고 생각해서 그게 기쁘다. 안 그랬으면 얘기를 안 해줄 텐데. 그러니까 이 듣는 청중 중에 일부는 적어도 둘이 좋아했구만 연애했네. 약간 둘 사이에 감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하고요. 더글라스는 아니 그렇다니까 그 좋아는 했다니까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니까 근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니까 지금 관심이 딴 데로 가는 걸 끌어오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굳이 넣었다는 건 더글라스와 이 거버넌스의 관계가 그냥 평범한 그 이야기하는 사람과 청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를 오히려 더 강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러는 거랑 주변에서 좋아했는데 뭐 막 이러는 거랑 그게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감정선이 얽힌 이야기가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 챕터 1부터 시작된 이야기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주 종목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해석하고 이야기를 경험하는데 거버넌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그런 애정 관계가 그 이야기 속에서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주의해서 잘 봐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 she hadn't 그리고 it wasn't simply that she said so, but I knew she hadn't. I was sure I could see you will easily judge why when you hear. Because the thing had been such a scare, he continued to fix me. You will easily judge. He repeated, you will. I fixed him too. I see she was in love. 여기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 진행되는지? 네.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을 거다는 거예요. 내가 그 governance가 가정에서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한테만 얘기해줬다.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 그 여자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난 확신한다.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 너도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죠? 그랬더니 이제 because the thing had been such a scare. 왜냐면 그렇게 너무 무서운 얘기라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자꾸 떠보는 거고요. 듣는 사람들은. 근데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She continued to fix me. You will easily judge. He repeated, you will. 아까도 봤지만 여기서 우리 너레이터는 사태 파악이 빨라요. 사람들을 관찰을 잘하고 무슨 심리 상태인지 딱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알 거야 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I와 여러분 잘 아나요? 알겠지만 I를 읽는 순간 1인칭 화자가 가지는 효과 중에 하나는 I를 읽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독자도 I라서 내가 I니까 동일시하게 돼요. identify 하게 돼요. 그게 1인칭 화자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수업 듣는 사람 알겠지만 그 블랙캣 검은 고양이가 가지는 효과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아이를 둠으로써 무의식적으로 동일시를 하고 싶은데 그걸 거리를 둬야 되는 심리적 긴장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기억 안 나면 잊어버려도 돼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이 아이와 함께 우리가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나도 독자가 돼서 아이를 읽으면 이 사람처럼 우리도 사태 파악이 빠르고 더글라스를 딱 관찰하면 저 사람이 어떠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아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막 순진무구하고 귀신 얘기 처음 듣는 그런 독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태 파악이 빠르고 우리는 또 누가 누구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빨리 알아차리는 독자예요. 그래서 알아요. 너무 무서운 얘기였어서 했더니 아니야. 너는 알걸? 여러분은 대기한 거예요. 넌 알 거야. 이렇게. 그리고 알아요. 아, 사랑에 빠져 있었구나. 라고. 또 사랑이 나왔죠. 남녀 간의 관계가 관련이 크게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맞췄어요. He laughed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웃었어요. You are cute. 너 진짜 예리하구나. Yes, she was in love. That is, she had been. 맞았어요. governance가 사랑에 빠져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쉽게 왜 사랑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남한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얘기냐면요. governance라서 그래요. 귀족 자제분이었거나 귀족집 만화님이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governance가 사랑에 빠진다는 건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인 에어처럼 집 주인 마님이랑 사랑에 빠지는 건 당연히 사회의 터부고요. 그러니까 드문 일이니까 소설화된 거고 그게 환상에 맞으니까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에서 있는 일이면 그렇게 소설화될 일도 없고 그렇게 인기를 끌 일도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드문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벌집 잘생기고 성격도 좋지만 약간 까탈스러운 남자가 그 평범한 여주인공한테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흔해 빠졌잖아요. 그 이야기로는. 왜냐하면 평소에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나요, 여러분? 안 일어나요. 제가 제인 에어를 읽으면서 컸거든요. 10대 때 제인 에어 제가 밤새며 읽은 그 소설 중에 제인 에어가 하나 있었어요. 로체스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만큼 살았는데 못 만났어요, 로체스터를. 마음을 접으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governance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만큼 있었다는 일이고요. 그리고 사회 질서로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나가는 그 주인 애가 있다는 얘기인데 유부남이
부인이 살아있으면 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집안의 다른 하인, 남자 하인이랑 사랑에 빠졌다. 그것도 풍기문란이라서 안 돼요. 애들 보는데. 아까 빅토리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얘기했죠. 성적인 그런 암시는 표현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건 남사스러워 말도 안 되죠. 그건 안 되고요. 어떤 요만한 암시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젊은 남녀가 애들 앞에서 막 사랑해서 막 이렇게 막 얼굴 붉히고 서로 뭐 끌어안고 이랬다가는 난리 나는 거죠. 그 성적이지 않은 존재가 됐어야 했어요.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존재고 가르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셀프스였어야 됐어요. 네. 여성이 아니라 가정교사였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사랑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고용인으로 봤을 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야기 내에서 그런 게 관련이 있으면 아무한테도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 거버넌스가 계속 거버넌스로 고용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품행이 방정치 못했다는 얘기가 지금 고용인한테 들어가면 또 잘릴 거 아니에요. 큰일 나죠. 그래서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 얘기가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에 근접해 있는 이야기의 핵심과 관련 있는 문제일 수 있음에도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묘한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청중들은. 순진하지 않아서 다 알아들어요. 거기 뭔가 핵심과 관련된 사항에 남녀 간의 사랑 내지는 끌림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지만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벌써 다 알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yes, that is she had been that came out. She couldn't tell her story without its coming out.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걸 안 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사랑이 거버넌스가 사랑에 빠져 있었다는 게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크게 중요한 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chapter 1부터 쭉 읽어보시면 정작 그 가정교사가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시 되는 이야기일까 싶거든요. 읽어보세요 한번. 이걸 염두에 두고 이걸 꼭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겨울 저녁에 난로가에 모여 앉아서 더글라스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있는 우리는 가정교사가 사랑에 빠져 있었다는 거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작 이야기 자체에서 가정교사의 사랑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있는지 없는지 있는데 가려져 있는지 어떻게 가려져 있는지 를 한번 기억하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But neither of us spoke of it. 계속 되게 흥미로운 상황이에요. 그죠? 거기 있는 걸 다 아는데 아무도 얘기는 못해요.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I remember the time and the place, the corner of the lawn, the shade of the great beeches, and the long hot summer afternoon. It was a scene for shudder, but oh, he quitted the fire and dropped back into a chair. 이것 지금 내가 더글라스가 해준 얘기를 회상하는데 더글라스가 자기가 들었던 상황을 회상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거버넌스는 자기가 겪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을 거예요. 몇 겹인지 복잡하게 돼 있죠. 잠깐만요. 그리고 그 페이지 뒷부분에 가면 이 이야기를 이제 내일 할게 그리고 확 중간에 떠나버려요. 그죠? From our end of the great brown hall, we heard him step on the stair. 그러니까 층계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Whereupon Mrs. Griffin spoke. Well, if I don't know who she was in love with, I know who he was. 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더글라스가 이야기를 해주려다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찔끔찔끔 약간 언질만 주다가 또 내일 해줄게 그러고 가버렸어요. 이야기 자체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뒤에 대고 이제 나름 뒷담화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소설 속 이야기 속의 여주인공이 누구랑 사랑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제가 누구랑 사랑에 빠졌는지는 알겠다. 아까 더글라스가 나보다 10살이 많았어 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더글라스의 그 변명이었어요. 사랑하진 않았어.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어. 왜냐하면 너무 연상이잖아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반복했어요. 남편이.
10살 연상이었대 했더니 이거 여러분 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이 그 불어인데 영어로도 대강 영어 같기도 해요. 그죠? 안 찾아봐도 해석 대강 의미가 짐작이 되던가요? 찾아보셨어요? 제가 불어를 못해서 못 읽어요. Raison de plus. At that age.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10살 연상이었어. 아, 제가 누구랑 사랑에 빠졌었는지는 알겠네. 야, 10살 연상이었대잖아. Raison de plus. At that age. 그 나이에는 뭔 것 같아요? 그 플러스잖아요. raison. 네? 아, 더 차이 나서 상관없다. 아, 비슷해요. 그 all the more reason 이란 뜻이에요. 플러스 reason 같이 보이지 않나요? 네. at that age. 어렸을 때, 그러니까 10살 연상인 여자가 그 이모지 여자친구냐? 막 약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이 때는 10살 연상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All the more reason. 그러니까 at that age, 그 대학교 막 갔을 때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all the more reason. 10살 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연상인 여자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랑에 빠졌던 걸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사이에는 더글라스가 가버넌스를 좋아했던 걸로 이렇게 세러 된 거예요. 그런 걸로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니 멋있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에 빠진 얘기는 가버넌스한테 득이 될 게 없는 얘기예요. 사랑에 빠졌다는 게 드러나는 얘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입을 닫아주고 있다니 멋있네. 괜찮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터져 나오다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뒤에 약간 이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다들 집으로 자러 갔죠. 그 아래 보면 그 이야기를 듣겠다고 남아있겠다고 그랬던 레이디스가 있어요. 여성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못 입고 갔어요. They departed in consequence of arrangements made in a rage of curiosity. rage of curiosity. 호기심에 막 꽉 차서 갔어요. As they produced by the touches with which he had already worked us up. 왜 이렇게 그 호기심에 꽉 차서 호기심에 막 사로잡혀 상태로 떠날 수밖에 없었냐면 더글라스가 벌써 우리 호기심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많이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아까 우리가 봤던 더글라스가 막 얘기할까 말까 하고 막 뜸들이고 그 여자 뭐 10살 연상이었다니까 뭐 좋아했지만 뭐 이렇게 나온 그 모든 것이 지금 청중들에게 호기심을 확 이야기를 위해서 이야기만 집중하고 꼭 듣고 싶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왜 근데 그 문장을 봤냐면 이렇게 연결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보셨죠? 다음 문단의 첫 번째가 the first of these touches라고 시작돼요. 바로 위에 터치가 없어요. 아무 터치도.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봤어야 돼. 어렵진 않았더라도 한 번 더 터치수가 어디 있나 조금 더 위로 올라갔어야 됐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꼼꼼히 봤다면. 여기 있거든요. 터치수가. 그죠? 이거 이렇게 찾아보면서 해석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해석이 되고 제대로 내용이 파악이 그렇게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해석을 더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제임스의 문장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거예요. 바로 전 문장에 없고 쫓아가서 위에 있거든요. 호흡이 길어요, 이 문장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석이 웬만큼 됐을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막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 해석을 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아요. 해석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요. 자,
First of these churches,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극한 그 수법 중에 하나가 그런 그 기법 중에 하나는 이야기가 시작된 다음에 말하자면 이야기가 시작된 다음에 어떤 시점에서 그 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석되셨어요?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The first of these touches conveyed 의미했다. 그런 의미를 전달했다. That the written statement took up the tale at a point after it had in a manner begun.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는 것처럼 프롤로그가 있어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챕터 1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governance 얘기가 나와요. 아이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제인 에어를 그렇게, 물론 제인 에어가 재밌는 작품이고 여러분이 꼭 읽어보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여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디서 듣던 얘기다 이런 느낌이 확 들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인 에어를 오래 설명했어요. 제가 보세요. Youngest of several daughters of a poor country parson. 네? 가난한 교구 목사의 여러 명의 딸 중에 막내. 상황이 확 이해가 되시죠? 네. 샬롯 브론티와 제인 에어와 상황이 이렇게 겹쳐서. 그 다음에 at the age of 20 on taking service for the first time in the schoolroom. 학교에서 일단은 가르쳤다가 20살에 가정교사로 처음 나오게 됐어요. 그죠? 누구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냥 로우드에서 가르치다가 나온 웬 처녀 아가씨를 우리가 알죠. come up to London in trepidation to answer in person on an advertisement that had already placed her in brief correspondence with the advertiser. 예, 그 구인 광고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제 런던에 올라왔죠. This person proved in honor presenting herself for judgment at a house in Harley Street. Harley Street이 여러분 당시에 유명한 요새로 치면 연예인들 많이 산다는 무슨 삼성동 이런 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누가 들어도 그런 동네. So, that impressed her as vast and imposing. This prospective patron proved a gentleman, a bachelor in the prime of life. Such a figure as had never risen, save in a dream or an old novel, before the fluttered, anxious girl out of a Hampshire vicarage. 예. 일단 집도 잘 사는 동네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집만 해도 부잣집 딱 이런 느낌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집 자체도 거대하고 되게 위험 있어 보였어요. 근데 이 고용인이 될 주인이 신사분이었고요. 당연히 결혼을 또 안 했어요. 미혼이고요. Prime of life, 젊어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Such a figure as had never risen, save in a dream or an old novel. 꿈이나 옛날 소설 외에는 실존하지 않았던 것 같은 인물이에요. 다른 말로 꿈이나 옛 소설들에는 나오는 인물이에요. 네. 이 어린 소녀의 환상을 딱 채워줄 수 있는. Before fluttered anxious girl out of Hampshire vicarage. 걱정스러운 이 시골 촌구석에 살건 올라온 어린 아가씨한테는 꿈속에서 나온 것 같은 인물이었다는 얘기예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 것 같지 않아요? 네, 인물도 좋았겠죠. 키도 컸겠죠. 네, 목소리도 멋있었겠죠. 옷도 잘 입었겠죠. 뭐 제가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Handsome and bold and pleasant, often and gay and kind.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One could easily fix his type. 이게 근데 더 재밌어요. 그런 타입은 쉽게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는 타입이란 얘기예요. 환상 속에 나오는 재벌 3세, 우리 드라마에 맨날 나오는 재벌 2세 있잖아요. 왜? 다리 길고 막 잘생기고 막. It never happily dies out. 다시 얘기하지만 이 청중은 그런 이렇게 순진한 여고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멋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맨날 나오는 그 타입 있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쭉 설명 나오는 게 이게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어떤 한 개인을 묘사한다기보다 백마탄 왕자님 묘사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타입 있잖아 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건 거죠. 그녀에게 미친 영향. She struck her inevitably as gallant and splendid, but what took her most of all and gave her the courage she afterwards showed was that he put the whole thing to her as a kind of favor, an obligation he could gratefully incur. 물론 이제 멋있었죠. 멋있고 대단한 확 반하게 멋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took her most of all, 그녀의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리고 나중에 보여준 용기를 준 것은 그녀가 나중에 보여준 용기를 그녀에게 준 것은 그가 그 전체 일을 그녀가 그에게 주는 어떤 favor 뭐라고 그럴까요? 호의처럼 했다는 거죠. Obligation should gratefully incur. 그러니까 몹시 감사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일거리를 준다 이렇게 안 하고 이분이 되게 겸손했던 거예요. 해주면 너무 고맙겠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네가 이 어려운 일을 좀 맡아주면 내가 너무 고맙겠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제인 에어에서 나왔고 다른 그 오만과 편견 얘기할 때 나는데 여성과 남성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 때문에 특히 거버넌스랑 그 귀족이면 너무 커서 이렇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여자라면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보쌈 당하듯이 그냥 날 좋아해주면 보쌈 당하듯이 딸려가는 파멜라처럼 그게 있을 수 있는 그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인데 여자가 조금 똑똑하고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는 사람이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가 나한테 도와주는 것처럼 이 남자분이 이 귀족 남자분이 잘 사는 잘생긴 남자분이 집 돈도 많은 분이 아는 것도 없고 가난한 집 딸 막내딸 어린 여자애한테 해주면 너무 고맙겠는데 네가 이걸 맡아만 준다면 내가 너무 고마울 텐데 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멋진 남자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애들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근데 여기는 이제 지나가면서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일즈랑 플로라예요. 이 애들 둘이. 거기 그 애들이 어느 조카들인데 그 남동생 군대에 가 있는 남동생의 애들이라고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 거기서 봤죠. 살러스 마너에서 귀족집에서는 군대를 잘 안 갔어요. 정말 높은 여러분이 아는 그 오블리스 노블리시 그래갖고 영국 왕자들이 군대 가는 거 보셨죠? 그래서 저건 뭐지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상위 귀족은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자기 부대를 이끌고 갔어요. 자기 부대원, 자기 소작인들을 자기 부대화해서 그 사람들을 먹을 거 입을 걸 다 자기가 됐어요. 그리고 데려갔어요. 그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왕자들이 가는 군대랑 정말 상위 귀족이 군대를 가서 장교가 되는 그 사람들은 장교로 자기 부대원들을 이끌고 간 거고요. 그냥 군인으로 가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살러스 마너에서 본 것처럼 좀 잘 나가는 집 아들이 그냥 군대에 가는 건 집안의 수치였어요. 걔를 뭐 감당을 못해서 갔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했지만 전통 가부장 사회에서 장남은 어떻게 살 길이 딱 마련이 되는데 차남들부터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체스터도 그래서 팔려서 결혼한 것처럼 나오고 여기 남동생도 신세가 그렇게 좋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어디 갔나요? Children of younger a military brother. 그러니까 이제 차남 자기 남동생이 신세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빅토리아 시대에 알려져 있는 어떤 전형이 여러 가지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 소설 안에서. 그래서 이제 애들을 맡았고 여기 이거 여러분 보면서 웃으셨기를
웃으셨기를. 나름 유머러스한 데가 많거든요. 애들 그래서 맡아놓고 had done all he could라고 그래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러니까 되게 책임을 지고 조카들한테 잘해주려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이거 보셨어요? Going down himself whenever he might to see how they were doing. 막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자기도 할 수 있는 한 시간 나는 대로 자주 갔다. 애를 보려고.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 보세요. The awkward thing was that they had practically no other relations and his own affairs took up all his time.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다른 친척은 전혀 없었고 that his own affairs took up all his time. 자기 일만으로도 자기가 시간이 꽉 찼다. 시간 날 때마다 갔다면서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뭔가 의심적인 구석이 많아요 지금 벌써.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나중에 마일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마일스가 학교에 가 있는데 기숙학교에 가 있는데 young as he was to be sent, but what else could be done? 그러니까 학교 가기에 아직 좀 어린 나이였던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왜냐면 마일스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다음 금요일 날 금요일을 위해서 읽을 분량에 보면 마일스가 학교에서 돌아와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제일 어렸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참고해 보면서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거버넌스가 있었는데 죽었다고 나와요. 그죠? 여기 다시 한번 청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청중인지 비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So far, Douglas presented his picture when someone put a question. 여기까지 이제 그 어떤 여자였는지, 어떤 가정교사에 대한 설명과 애초에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 동네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전에 이 가정교사 전에 전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죽었다는 얘기가 살짝 나오고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And what did the former governess die of so much respectability? 왜 죽었대? 전 가정교사는. 그리고 그렇게까지만 하면 그냥 이야기가 궁금한 건데 of so much respectability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괜찮아서 너무 상황이 좋아서 죽었대. 그러니까 이 위에는 다 thoroughly respectful. 그러니까 그 하인들도 다 괜찮았다. 예의 바르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그 점잖은 사람이었다라고 너무 강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너무 심하게 강조한다 싶으니까 이 청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만만한 청중이 아니에요. 너무 점잖음이 너무 과해서 죽었대? 이렇게 비꼰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뭔가 그 현실에서는 뭔가 이렇게 완벽한 상황이 있지 않을 거다라고 알고 꼰 거예요. 왜냐면 그 더글라스는 지금 거버넌스 편에서 약간 얘기하게 되지 않겠어요? 좋아했던 여자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괜찮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거기에 가서 이 일을 맡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려고 위험한 상황인데 자기를 이렇게 노출시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가정교사 죽었다면서 꼭 딱 집어낸 거예요. 뭔가 그렇지만은 않은데 지금라고 지금 잡아낸 거예요. 그 이제 설명이 나올 거야.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면 Meanwhile, of course, the prospect struck her as slightly grim. She was young, untried, nervous. It was a vision of serious duties and little company of really great loneliness. 이 상황을 여러분 또 상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막 갓 20이에요. 대학교 신입생 나이. 그죠? 근데 그 큰 집에 책임자로 가라는 거예요, 거의. 그죠? 귀족 애들 2명을 키우라고 그러고. 그 경험이 지금 가정교사 첫 직업이고요. 경험해본 적 젊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긴장하고 있고. 근데 너무 심각한 그 큰 임무에다가 그 다음에 이 젊은 어린 여자애를 도와줄 그 동반자들도 없어요. 그리고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시골에 가서 혼자 있는 거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어린 여성의 목소리를 우리가 chapter 1부터 들을 거라서. 이게 이제 우리를 대변하는 나레이터가 프롤로그의 나레이터가 지금 더한 얘기예요. 결국 근데 겁나고 이래도 되는 건가 잘하는 걸까 했지만 그 위에 더글라스의 표현에 의하면 그 남자분이 그 주인께서 너무 매력적이셔서 she engaged라고 나오죠 위에. 그러니까 하기로 한 거 수락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또 아이가 어머 착한 아가씨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딱 던진 거예요. The moral of which was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was of course the seduction exercise of splendid young men she succumbed to it. 그 멋진 젊은 남성이 펼친 유혹의 힘인 거지. 유혹이지. 그리고 그녀가 거기에 넘어간 거다. 그러니까 되게 그 sexual interpretation, 성적인 그 매력을 느끼고 남성으로서의 매력에 굴복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그죠? He got up and as he had done the night before, went to the fire, gave a stir to log with his foot, and stood a moment with his back to us. She saw him only twice. 뒤를 돌아서 섰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She saw him only twice. 2번밖에 못 봤어. Yes, but the just beauty of her passion. 그게 그녀의 열정의 아름다움이지. 약간 아이러니해요. 조금 뭔가 말이 안 되는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거를 이제 캐치한 거예요. 아이는. 그래갖고 2번밖에 안 봤는데 그랬다고 약간 이러는 거고. 이제 더글라스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래도 약간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요. 2번밖에 안 봤는데. A little to my surprise on this, Douglas turned round to me. It was the beauty of it. 그게 그 열정의 아름다움이죠. 그랬더니 정말 맞아, 네 말 맞아 하면서 얘기를 뒤집어요. 그러니까 더글라스 생각에는 가버넌스의 편에서 2번밖에 안 받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는 거는 정말 그녀의 장점이다. 그녀를 좋게 볼 수 있는 점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There were others who had sunken. 그러니까 여러 이 가버넌스 말고 다른 여자들도 비슷하게 부탁을 받았는데 안 했다는 얘기죠. 좀 넘어갈게요. 맨 마지막. 그리고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 조건은 절대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아라예요. 그죠? 그것도 좀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가버넌스의 심정에서 생각하려면 약간 안타까운 상황 아니에요? 이 멋있는 주인한테 좀 반해갖고 내가 좀 겁도 나지만 이렇게 하겠노라 그랬는데 조건이 절대 연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분한테. 약간 모순적인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여성이 애는 아니지요. 어떻게 느꼈을까? 그리고 근데 여기 보세요.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는지. 그러겠다고 했더니 손을 잡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She already felt rewarded. 그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했어요. 보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겁나는 일을 하기로 했는데 잠깐 손잡으면서 그 잘생긴 멋진 집주인이 손을 부여잡으면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그 순간 다 보상받은 것 같았대요. 어느 정도로 꽤 좋아했나 봐요. 그죠? 꽤 순간적으로일지를 모르나 하여간 꽤 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What is your title? I haven't one. Oh, I have. I said.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게 프롤로그고요. 프롤로그 질문. 챕터 1은 잠깐 몇 부분만 보고 넘어갈게요. 챕터 2랑 이어져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프롤로그처럼 꼼꼼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질문 있나요? 그래요? 빨리 끝내라 이렇게 지금 고개를 숙이고 그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프롤로그가 없어도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작가라면 프롤로그를 꼭 붙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독자로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놓이는지,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몇 명의 눈을 통해서 이 귀신 얘기를 보게 되는지, 그게 이 귀신 얘기를 더 실감나게 하는지 혹은 더 모호하게 하는지, 프롤로그가 있음으로써 가지는 효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단순한 귀신 얘기가 아니거든요. 작업이 여러 번 들어간 귀신 얘기예요. 귀신 얘기라면. 자, 여기 몇 개만 볼게요. 1장에서는 I remember, 여기 이제 갑자기 I는, 여기서 I는 governess예요. 그리고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어감이 확 달라요. 너레이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너레이터는 앞에 I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어쨌든 I remember the whole beginning as a succession of flight and drops, a little seesaw of the right drops and the wrong. 감정적으로 되게 그 업앤다운이 심한 걸로 상태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이유도 나지만 잘했나 못했나 싶어, 잘하지 않았을까 봐, 실수한 걸까 봐 너무 겁났다가 생각보다 집도 괜찮고 환영도 해주고 이래서 또 기분이 확 좋아졌다가, 감정적으로 이 가정교사는 안정돼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들쭉날쭉해요.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저도 이걸 한 몇 번째 읽는 건지 모르는데도 또 읽으면서 여기가 해석을 하려고 잠깐 생각하면서 봤는데, 여기 해석 되셨나요? Driving at that hour on a lovely day through a country to which the summer sweetness seemed to offer me a friendly welcome.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My fortitude mounted afresh, and as we turned into the avenue, encountered a reprieve that was probably but a proof of the point to which it had sunk. 문장이 막 길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넘어갈까요? Which it에서 it 뭐예요? 이것만 파악이 돼도 조금 여기는 이제 해석되죠. 따뜻하고 이제 뭐 되게 날씨가 좋아서 겁먹고 왔는데 괜찮았던 거예요. 뭐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My fortitude mounted afresh. 그래서 이제 여기도 뭐 어렵지 않죠. 안정감이 새로 올라갔어요. And as we turned into the avenue, 집, 여러분 영국 맨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쭉 나 있는 길 있죠. 에베뉴라고 그러거든요. 그 우리 요새 길, 그런 길 말고 이렇게 시골길을 지나서 이제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encounter a reprieve that was probably but a proof of the point to which it had sunk. it 뭐여야 말이 돼요? fortitude.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날씨도 좋고 집도 괜찮고 생각보다 괜찮아서 막 잔뜩 겁먹고 있었는데 마음에 탁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겁먹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순간인 거예요. fortitude가 sunk, 자기 fortitude가 자기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fortitude가 이렇게 확 내려가 있었다는 걸 라고 안심하는 순간 느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까지 자신감이 없었구나, 그렇게 겁을 먹었었구나라고 느낌이 왔다는 얘기죠. 그 여기 한번 보세요. Mrs. Gross가 who dropped me as decent a courtesy as if I had been the mistress or distinguished visitor. 그냥 20살 어린 governess에도 불구한데 Mrs. 집 관리인이 나와서 신분 높은 사람한테 하듯이 이렇게 무릎 꿇고 인사를 한 거예요. 예의 바르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기분이 좋았겠죠. 대우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들었겠죠. 그리고 그거랑 관련돼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신분이 예민한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대우받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플로라가 이 거버넌스가 보기엔 너무 예쁜 거예요. 이 거버넌스도 약간 처음 애를 맡아봐서 그런지 약간
과장이라기보다 약간 그 감수성이 예민한지 어쨌든 그냥 어머 예쁘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 예쁘다 과격한 표현을 써서 예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남자애가 또 오니까 남자애는 어떤가 싶어서 근데 애가 지금 여자애가 플로라가 거기 어린애가 앉아 있으니까 대놓고 칭찬을 하면 또 애가 교만해질까봐 그렇게 못하고 말을 좀 돌려가면서 뭐 그 남자애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얘 때문에 네가 이렇게 기분이 좋다면 뭐 남자애는 막 더 예쁘다는 얘기죠. 남자애는 더 아름답다는 얘기고 그랬더니 이 여자 이 governess가 I am rather easily carried away. I was carried away in London. 네. 런던에서 나 또 한 번 그랬었다. 내가 쉽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Mrs. Groves both faced as she took this in. In Harley Street 그 집주인 얘기하는 건지 안 거예요. 우리 남자 주인, 우리 주인님한테 반했던 거니? 이렇게 하니까 In Harley Street, well, miss, you are not the first, and you won't be the last. 이거 보세요. 당신이 처음은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예요. Oh, I have no pretension. 나 뭐 이렇게 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속진 않아. 내가 유일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란 얘기거든요. I could laugh. 웃을 수 있었다. I laughed.라고 안 하고 I could laugh 그랬어요. 네. 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감정적으로 여자분이 약간 가정교사가 약간 마음 상했을 거라는 건 이해가 가시죠. 네. 미세스 그로스도 그렇죠.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살짝 암시됐고요. 너가 처음은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다. 그랬더니 얘도 약간 이제 to being the only one. 내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My other pupil.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래서 뭔가 앞에 이 가정교사 말고도 앞에 누군가 있었고 이 여자가 끝일 거라고도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 이 남자 주인의 매력은 뭔가 다른 이야기와 또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것이 암시가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잠깐만 볼게요. 그거와 제일 마지막. 16페이지 마지막부터 시작되는데 여기는 그냥 여러분 보시기만 하세요. I had the view of a castle of romance in heaven where rosy sprite such a place as would somehow for diversion of the young idea take all color out of storybooks and fairy tales. 지금 이게 그 옛날 그러니까 이후에 이 사람이 내가 그랬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린 마음에 자기가 생각할 때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아름답게만 보고 있었다는 게 fairy tale 이나 스토리북 이야기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 블라이를 너무 아름다운 주택으로 뭔가 모든 게 완벽한 공간으로 상상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지금 뭔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20살짜리 어린 여선생님이 여자 가정교사가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집이랑 비교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내가 이 매력적인 집주인을 위해서 뭔가 해줬다 그러고 왔는데 너무 기분 좋은데 약간 마음도 상했어요. 또 네가 처음은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걸 이런 약간 마음도 상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 실제로는 이제 믿고 큰 건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in which I had the fancy of being almost as lost as a handful of passengers in a great drifting ship. Well, I was strangely at the helm. 자기 머릿속에서 이 여자 머릿속에서 어땠냐면 아름답고 다 좋은 집이었는데 어쨌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lost as a handful of passengers in a great drifting ship. 뭔가 다른 데랑 연결돼 있지 않고 표류하는 뱃속에 몇몇 승객들과 함께 표류하는 뱃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well, strangely, I was at the helm. 이 사람이 진두지휘하고 자기가 20살짜리 경험도 없는 어린 가정교사가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은데 자기가 이 진두지휘해야 되는 자기가 조종석에 조종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분이 어떨지 심리적으로 그게 얼마나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일지 얼마만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얼마만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그 로지 그 뭐죠? 신데렐라 이야기에 나오는 것 같은 페리테일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이 생각했다가
그 위로 기분 좋을 때는 그렇게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면 표류하고 있는 배에서 자기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이 느끼는 그 감정적인 그 낙차가 얼마나 큰지를 또 한번 보세요. 그걸 다 기억해 두면서 다음에 3, 4, 5 읽어오시고요. 아니죠. 2, 3, 4. 죄송해요. 2, 3, 4 읽어오시고 2, 3, 4가 다 짧아요. 그래서 3개 읽으라고 했는데 혹시 너무 힘들면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금요일 날. 예? 그리고 response paper가 있는데 토픽이 3장에 보면 마일슨의 학교에서 편지가 와요. 그 편지를 보고 최소한 스포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지는데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마일슨의 학교에서 온 편지를 보고 가정교사가 하는 반응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편지가 얼리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고 가정교사의 심리 상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